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김형수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큰 변화로 흔히 피부 처짐이나 주름, 잡티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얼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꺼짐인데 오늘은 이 꺼짐 현상 중에서도 가장 쉽게 눈에 띄는 눈꺼풀이랑 눈밑 꺼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눈꺼풀 꺼짐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눈밑 꺼짐 때문에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렇게 눈 주변에는 조금만 꺼짐이 있어도 사람의 인상을 많이 변하게 만듭니다. 자, 그저 노화라고 여기고 가볍게 넘기거나 눈 주변이어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시술이나 치료를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눈꺼풀이 꺼졌다.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썹뼈와 눈 사이의 윗눈꺼풀이 푹 꺼져서 퀭해 보이는 눈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화면 보면서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볼게요. 여러 가지 유형의 꺼진 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방금처럼 말씀드린 이렇게 전형적인 눈꺼풀 꺼짐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눈꺼풀 꺼짐이 나타나는데 네. 맨 왼쪽에 저렇게 보면 눈꺼풀이 푹 꺼졌다기보다는 그냥 윗눈꺼풀이 이렇게 고랑이 하나 보이는 정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꺼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양쪽이 이제 비대칭인 걸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많이 꺼져서 윗눈꺼풀이 이렇게 말려 들어갈 정도로 쌍꺼풀도 뒤집어질 정도로 많이 꺼진 경우가 있고 네. 보통 이 정도 심한 경우가 되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데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젊은데도 많이 꺼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눈꺼풀 꺼짐이 양쪽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심하게 꺼지거나 뭐 아니면 양쪽이 다르게 꺼지거나 이런 비대칭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눈꺼풀 꺼짐이 이렇게 굉장히 심해진 경우에는 꺼짐 때문에 겹쌍꺼풀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꺼풀 꺼짐은 눈꺼풀 처짐과는 좀 다른 증상인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눈꺼풀 처짐은 이 눈꺼풀 위에 있는 바깥쪽 피부랑 근육층 여기가 이제 처지면서 아래로 늘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눈꺼풀 꺼짐은 이 안구를 둘러싼 골격 사이의 이 지방 부분 여기에 있는 연부 조직이 빠지면서 그 볼륨이 감소로 인해서 그 골격과 안구가 드러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눈꺼풀 꺼짐 현상이 있으면 일상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눈꺼풀이 꺼지면 외관상으로도 나이가 들어 보이고 쌍꺼풀이 뒤집어져서 뭐 커져 보이거나 아니면 겹쌍꺼풀이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눈을 뜨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 하시거나 네. 눈뜨기가 불편해서 이제 2차적으로 안검하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검하수가 있으니까 눈을 뭐 쉽게 뜨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로 치켜 뜨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마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눈꺼풀이 꺼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선천적으로는 이제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비해서 지방의 양이 적거나 아니면 경막이라는 구조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꺼져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천적으로는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뭐 쌍꺼풀이나 뭐 안검 거상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과도하게 지방을 제거하는 경우에 또 이제 노화가 되면서 아니면은 체중 감소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지방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거상, 뭐 쌍꺼풀, 뭐 그 이외에도 뭐 상안검 수술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 지방을 제거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좀 눈꺼풀이 꺼져 있는 경우라면 본인도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어. 그 자식이 이제 부모님 얼굴 닮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후천적인 원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 눈꺼풀이 꺼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검하수 교정만 해주면 눈꺼풀 꺼짐은 자연히 좋아지는 건가요? 안검하수를 교정하면 이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이미 진행됐던 눈꺼풀 꺼짐이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안검하수 교정 수술을 할 때는 눈꺼풀 꺼짐도 같이 수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노화가 오면서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높은 연령대일수록 아무래도 눈꺼풀 꺼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유전적으로 이제 눈이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젊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음, 연세가 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심한 형태로 오시는 경우 그렇게 어. 오시는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런 눈꺼풀 꺼짐을 교정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미용적으로 보기 싫은 거 말고도 실제로 이제 피로감을 쉽게 느끼니까 음,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실 수가 있고 문제는 눈꺼풀이 많이 꺼지다 보면 이 눈꺼풀 피부가 당겨지면서 훨씬 더 많이 처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눈 음, 처짐도 가속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후천적 요인으로 생기는 눈꺼풀 꺼짐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별한 예방법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지방이나 연부 조직의 볼륨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잘 하고 수분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보통 이제 눈꺼풀 꺼짐이 있는 분들은 오후가 되고 피곤하면 중력에 따라서 이제 눈 위에 있는 수분이 아래로 처지면서 더 꺼지게 되는데 음, 중간중간 좀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고 눈꺼풀 꺼짐이 이렇게 볼륨 빠졌던 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눈밑 꺼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눈밑 피부가 이중 삼중으로 막 처지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지치고 막 피곤한 인상을 풍기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 증상이 심하면 마치 심술 주머니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굉장히 또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요런 증상, 이런 걸 바로 눈밑 꺼짐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씀하신 눈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은 눈밑 지방의 돌출이라고 부르고 눈밑 꺼짐은 눈밑 지방에 있는 위치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고랑이 패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음. 그래서 눈밑 지방이랑 동반이 돼서 꺼지기도 하지만 눈밑 지방 돌출 없이 단독으로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돌출과 눈밑 꺼짐은 다른 증상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로 뭐 중장년층 사이에서 이런 꺼짐 현상이 주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화면 보면서 여러 사례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 설명드린 것처럼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전형적으로 젊은 분들한테서 눈밑이 아, 꺼진 거예요. 저분 같은 네. 경우는 눈밑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고랑이 꺼진 게 보이고 음, 맨 위에 있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눈밑 지방 돌출이 있으면서 그 아래로 고랑이 음, 꺼진 형태고 네네. 그 아래에 있는 여자분은 왼쪽에 눈밑 지방 돌출이 있으면서 그 아래로 고랑이 꺼진 형태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분은 양쪽 눈 밑으로 눈밑 지방이 돌출이 돼 있고 그 밑으로 고랑이 V자 모양으로 꺼져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눈밑 지방이 돌출돼 있긴 한데 눈밑 지방이 돌출량이 많진 않으면서 앞광대가 전체적으로 앞광대라는 게 이제 여기 앞볼을 말하는 건데 네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꺼져 있는 경우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나온 마지막 분들은 실제로 고랑이나 앞광대가 꺼져 있는 현상이 뭐 심하지는 않은데 눈밑 지방이 이렇게 심하게 돌출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눈밑이 돌출되거나 꺼지는 원인은 뭘까요, 선생님? 눈밑 지방 돌출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이제 눈밑 지방 양이 많거나 노화에 따라서 눈 주변 탄력이 떨어지면서 지방이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아래 눈밑이 꺼지는 원인 역시 유전적으로 앞광대의 골격이나 지방 조직이 좀 부족한 경우, 그리고 그 이 주변에 있는 피부를 지지하는 인대가 너무 강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눈 꺼짐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지방이 빠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눈밑 꺼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어떤 불편함을 좀 초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눈밑 꺼짐 자체는 특별히 미용적인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밑 지방 돌출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눈이 좀 답답하고 묵직하다는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둘 다 이제 공통적으로 피곤할 때 증상이 더 심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용상의 문제 말고는 특별히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그냥 두기보다는 뭐 시술 등을 통해서 좀 개선하길 추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용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일단 기능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하면 훨씬 더 밝고 건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일찍 치료를 할수록 또 결과가 더 좋거든요. 음, 그래서 일찍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치료하는 방법은 역시 시술이겠죠. 어떤 시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꺼짐이 있는 부위를 채우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 이식이나 필러 같은 게 있는데 아, 그 외에도 이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주사라든지 뭐 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밑 지방이 돌출된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뭐 피부 바깥으로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꺼짐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꺼짐에 대해서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필러와 지방 이식 각각의 장단점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이제 일단은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내 몸 성분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물 반응이나 이런 거 없이 안전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나와 있고 이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채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그 재료비가 많이 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경제적이라는 면이 있고 아, 또 내 몸에 지방이 한번 생착되고 나면 그건 이제 내 살처럼 그 살이 찌면은 쪘다가 또 빠지면 아. 빠졌다가 이렇게 영구히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 보면 일단 그 굉장히 이제 멸균된 주사기로 나와서 위생적이고 시술이 굉장히 간편하고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쉽게 교정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영구적으로 가는 필러도 있지만 요새는 녹을 수 있는 히알루론산 계통의 필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네. 히알루론산 계통의 필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녹이는 주사로 굉장히 쉽게 잘 녹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교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지방 이식과 필러의 장점을 비교하면 단점은 이제 서로의 교차되는 그 거예요. 교차되는 네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필러의 단점은 내 몸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 물질을 주입한다는 거. 이게 이제 단점으로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고 네. 조금 더 비싸다. 아. 뭐 요즘은 이제 필러가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어. 이게 이제 뭐 옛날 식으로 생각하면 비싼 건데 요즘은 뭐 많이 비싸진 않아요. 뭐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빠진다는 거. 이게 이제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방 이식의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생착되고 나면 이거를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네.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눈꺼풀 꺼짐을 치료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좀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그 오래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만약이라도 잘못되면 그걸 이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 편이라서 저는 요즘은 필러 주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필러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필러 시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바르는 마취약을 눈 주변에 바르고 한 2,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 마취약을 닦고 소독을 한 다음에 안전한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제 필러를 주입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시술 시간은 5분이 채 안 걸리는데 아, 여기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은 이제 눈꺼풀이 꺼졌을 때 그 보라색으로 표시한 경막의 안쪽이나 바깥쪽 중에 어느 쪽 거기에다 이제 필러를 주입하는 거고 아, 여기 두 번째 그림은 눈밑 꺼짐이 있을 때 요 눈 안화 경막이라고 부르는 아래쪽에도 경막이 있는데 그 바깥쪽으로 이제 필러를 주입하는 모습, 그거 위치를 설명드린 거고 세 번째는 앞광대 꺼짐이 있을 때
그 얼굴 뼈 앞에 있는 요 앞광대 부분에 있는 지방에다가 필러를 주입하는 거라는 걸 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눈꺼풀 꺼짐에 적용한 시술 사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필러 시술 전후 사진이 나온 거죠. 근데 시술 전후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보이네요. 네. 시술 직후에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건가요, 선생님? 필러를 주입하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분들처럼 이제 눈꺼풀 위 지방이 있던 부위에 그러니까 그 안화 경막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주입 직후에는 시술 전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며칠 지나면서 서서히 부풀어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차오르는 게 제가 이제 2주 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1, 2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차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사실 울퉁불퉁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주변에 보면은 눈꺼풀 필러 맞으신 들 보면은 그 울퉁불퉁 좀 튀어나와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눈꺼풀 필러 같은 경우에 이제 눈을 떴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눈을 감으면 주입된 필러의 모양이 이제 안구 위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보통 이제 히알루론산 계통의 필러 같은 경우에는 주입 직후에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집어넣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절로 평평해지고 펴지는 현상이 있긴 한데 처음에 주입을 할 때 너무 울퉁불퉁하게 집어넣거나 뭐 많은 양을 뭉쳐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게 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약간 대충 집어넣어도 펴진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처음 시술을 할 때부터 평평하고 매끈하게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울퉁불퉁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자료도 좀 볼까요, 선생님?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이 이제 비대칭인데 본인은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눈밑 지방이나 눈밑 꺼짐, 그 다음에 눈꺼풀 꺼짐 같은 경우도 양쪽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주입하는 양을 조절해서 많이 꺼진 쪽으로 더 많이 집어넣는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눈꺼풀 꺼짐 같은 경우에는 뭐 경막의 위치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막 안쪽에 주입하는 양을 다르게 해도 교정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입하는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양을 다르게 하고 그래서 이제 대칭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뭐 양쪽 밸런스를 또 맞춰주는 게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눈밑 꺼짐 시술 전후 사진도 좀 볼까요? 일단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전형적으로 그 눈밑이 꺼진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 밑에 눈밑 지방이 돌출별로 돼 있지 않으면서 V자 모양으로 꺼진 고랑이 있는 경우에 필러를 주입해서 그냥 저 꺼져 있는 V자 모양의 고랑만 채워서 눈밑이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술 직후 사진인데 이때 보면 시술 직후에도 뭐 전혀 고랑이 보이지 않고 매끈하게 된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시술 직후에 요 정도로 이렇게 평평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으면 뭐 이후에도 울퉁불퉁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아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비대칭으로 꺼진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눈 밑에 눈밑 지방도 약간 있고 그 아래로 눈물 고랑이랑 바깥쪽 고랑이 꽤 많이 꺼져 있는데 네. 눈밑 지방이 있는 부분 아래로 그 양쪽 고랑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 넣어서 양쪽 눈 밑이 비슷해질 정도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근데 이제 눈밑이 꺼진 경우 말고 지금 눈밑 지방 돌출된 경우도 필러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특별히 뭐 지방이식 수술이나 그런 뭐 하안검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눈밑 지방이 돌출돼 있는 경우에 그 아래로 이제 꺼짐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하안검 수술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은데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정상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일단 필러 시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임시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눈밑 지방 수술을 아마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일찍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튀어나온 그 눈밑 지방 수술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얼굴을 받치는 앞광대 뼈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안구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저 노랗게 표시된 저게 이제 눈밑 지방인데 저걸 둘러싸고 있는 안과 경막이랑 눈둘레에 있는 근육 그리고 바깥에 있는 피부 요것들이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요 지방이 밀려 나오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을 때 그 이 지방을 뭐 제거하거나 재배치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눈썹 밑으로 바깥쪽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눈꺼풀을 뒤집어서 안쪽으로 결막을 절개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옆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 보면 속눈썹 밑으로 절개, 그다음에 뭐 이쪽은 결막 안쪽으로 뒤집어서 절개하는 것.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시술 전에 좀 주의할 사항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시술 전 특별히 좀 주의할 점 있을까요, 선생님?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뭐 너무 심하게 음주를 하시거나 과격하게 운동하시는 거 피하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네. 수술 후 특별히 지켜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꺼풀 필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만지거나 누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양이 변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잘 생기진 않는데 눈밑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뼈 때문에 심하게 누르거나 뭐 주무르게 되면 주입한 모양이 변하고 옆으로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압력을 주고 누르는 일 정도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눈꺼풀 꺼짐과 눈밑 꺼짐에 대한 시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OX 퀴즈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보시죠. 네, 필러 시술 후에 상처가 남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필러가 완전히 녹아들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 뭐 흘러내린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X입니다. 아, 필러가 몸에 남아서 이제 돌아다닌다, 완전히 녹지 않는다, 뭐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라는 말을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공적으로 한번 하신 적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리저리 뭐 괴담 같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뭐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러가 무겁기 때문에 필러가 들어가 있는 이 피부 자체가 이렇게 쳐져 내려오는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필러 자체가 움직여서 처지거나 밑으로 내려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뭐 필러는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데 필러의 성상이나 주입한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오래 유지가 되기도 하고 좀 빨리 빠지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뭐 이제 성형외과 수술을 하다 보면 열어봤더니 수술하려고 쬐봤더니 옛날에 놓은 필러가 있더라. 그거는 아직 그 필러가 녹아서 없어질 때가 안 돼서 그냥 남아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꺼짐이 심한 경우에는 필러가 아니라 지방을 주입해야 하는 게 좋다. 이것도 답은 X입니다. X. 네. 과거에는 이제 필러가 비싸니까 많은 양을 주입하려면 뭐 필러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면 비싸니까 지방을 많이 뽑아서 그걸 집어넣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일단 필러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고 특히 이제 이런 눈밑이나 눈꺼짐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필러를 넣더라도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뭐 경제적인 걸 생각해서 지방을 집어넣는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지방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방을 넣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식된 지방이랑 원래 있던 지방은 그 나중에 생착이 되고 나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만져지거든요. 이식된 지방은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서 만져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지방이 있던 자리라서 지방 이식을 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뭐 별로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면 오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꺼풀 꺼짐이나 눈밑 꺼짐으로 시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뭐 당부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죠. 눈 주변 시술이나 필러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이제 가장 시술 난이도가 높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게 원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잘 시술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간단한 시술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시술을 안심하고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